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 세수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54조 56조 4천억이 세수가 부족했었죠. 올해는 세수 29조 한 4천억, 약 30조 정도 세수 부족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회도 국회 안에 나보라고 하는 국회 예산 정책과가 있습니다. 정책처죠. 그래서 국회 자체에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보통 기획재정부는 두 가지를 하죠. 내년도에 세금이 들어올 거에 대한 추계를 합니다. 추정. 그리고 작년도에 통과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죠. 그래서 추계와 집행을 중요한 업무로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 10월까지 국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10월 안에 확정을 하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증액할 거 증액하고 감액할 거 감액해서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보통 국회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참석을 안 했죠.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보통 세수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세수 결손입니다. 이게 이제 경영학이나 회계학 쪽으로 개정 과목이 있는 거죠. 특정 회계 주체. 특정 회계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고 가게가 될 수 있고 가게는 조금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요. 특정 회계 주체가 특정 시점에 일정 시점에 갖고 있는 재무 상태, 그것을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죠.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죠. 자산. 근데 자산은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죠. 그래서 타인 자본은 부채, 자기 자본은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수 부족은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자기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본은 원래 책정되어 있는 거.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하고 자본 이경금이 있어요. 이익 잉여금은
그 특정 회계 주체가 활동을 해서 회계 기간 내에 경영 활동을 해서 나타난 이익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영업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으로 나타난 잉여금이죠. 뭐 예를 들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아니 어떤 특정 회계의 주체가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항상 잉여금이 나타나느냐? 잉여금이라는 것은 활동을 해서 나타난 수익 중에 배당을 주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 배당을 줍니다. 유출을 하죠. 그리고 남은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없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게 결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2024년도는 잉여금이었고 결손금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한 30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30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용어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막 뭐 기획재정부에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 결국은 1년 동안 국가 활동을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갖고 했는데 적자가 결손이 30조 부족했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내년도로 2월 시킬 수도 있어요. 2월 결손금으로.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본을 조정하는 거죠. 그 자본 조정을 기금을 통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죠. 공공개발자금, 공자금 67개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기금입니다. 공자금, 그리고 외평채, 환율 관리하는 외평채, 그리고 주택도시 기금, 보증기금, 청약통장, 우리가 만들었던 이렇게 돈 모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 나중에 주택 도시 개발을 위해서 쓸 기금, 국가개발 기금, 그리고 통상적인 불용, 그거는 쓰지 않겠다는 거죠. 불용. 그 5가지로 자본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빌려와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교부세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건데, 교육청 같은데 줄 돈을 감소를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국가가. 저는 기획재정부가 조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연속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가. 작년에 56조 4천, 올해 30조.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러면 어디서 결손이 났느냐? 결국은 가장 큰 것은 법인세예요. 올해도
법인세에서 14조가 손실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에 들어올 법인세를 추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업들이 저성장 시대에서 이익을 못 내서 법인세를 못 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수입이 줄어서 경상이익이 났어요. 수입이 줄었다는 건 영업활동을 해야 될 기업이 수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제품을,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활동에 활력이 없고 선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정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해야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중간재를 팔던가 완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수요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경상이익.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왜곡된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에 국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양도소득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세금의 예측을 2년씩 과도하게 한다? 1년 예산에 10%, 5%씩 오차가 나게 한다? 그거는 위험한 거죠.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문제가 있다. 그럼 왜 그런 오차가 나느냐? 민생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현장에서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의 현장을 몰라서 추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결손이 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모르고 막연한 희망,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예산, 그런 추계. 이 정부가 그런 정부 아니에요? 이 정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결손이 나면 요번에 또 기금 하나 6조짜리 하나 또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공시 나왔더라고요. 우선순위 받는다고, 살 사람들. 그럼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니까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겠죠. 좋은 의미로 기금을 설령 만든다고 해도 시장은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국채를 발행하든 기금을 조성을 하면 구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시중에 있는 돈을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나 은행도 돈이 필요해서 회사채나 은행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국가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안전성 면에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국채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를 사지 회사채, 은행채 안 사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국채로 돈이 몰리면 기업이나 은행에서 회사채, 은행채를 발행할 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자금이. 그리고 국채가 나오면 그거보다는 더 높게 회사채나 은행채가 금리를 줘야 국채보다 살 수 있죠.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더 줘야 됩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거를 국민이 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의 현상이 이쪽에서의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거죠. 민간시장. 그래서 국가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막 없다고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자금이 경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회사채가 만약에 1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5억밖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경영활동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수출이나 내수에 영향이 오는 겁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는 거니까. 정부가 전체적인 시장 관리가 실패를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을 잘 관리를 해서 내수든 수출이든 잘 부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통합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관리재정을 운영을 해요. 관리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을 산출할 때 사회보장성 기금을 뺍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 고용보험, 고용연금,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금이라 빼고 재정을 계산을 해요. 그걸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하는 걸 관리재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관리재정을 가지고 재정의 목표를 가는 겁니다. 그거를 GDP의 마이너스 3%까지 재정 운영을 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 상반기까지 관리재정 적자가 100억이죠. 100조. 우리나라 GDP가 2000조인데 100조면 5%죠. 그러면 벌써 적자를 3%에서 5%니까 그것도 실패를 했죠. 하반기는 더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면 국가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막 기금에서 국민들 신용불량자 안 되려고 돌려막기식으로 다중채무자들 여기서 빼서 여기로 막고, 지금 6군데에서 빼서 막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지금 다중채무자가 돼가지고 정신없는 거야, 기획재정부가. 그런데도 10월 달에 기획재정부 그린북에서 경제동향, 10월 경제동향 보고서 낼 때 뭐라고 했어요? 수출이 뭐 호조세고, 내수가 회복 조짐이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민간에 있는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도에 2.0% 성장에 뭐 수출,
내수, 소비, 설비, 건설, 투자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희망 보고서를 내면 안 되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내야지. 국가재정이 뭐 뻥튀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뭐 이만하게 뻥튀기 해서 국가재정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는 좀 체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고 경제를 보는 기저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 결손이 나는 이런 세수, 그 피해는 민간이 다 떠안고 국가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비비를 6천억 증액시켜가지고 대통령 해외 순방을 거기서 하겠다? 그게 나쁘다는 거야, 나는. 기획재정부, 나 최상목이 진짜. 그게 나쁘다는 거야. 6천억을 올리면 당연히 줄이겠죠. 그거 알고서 6천억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나쁘다는 거야,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열받는다니까. 그 대통령 뭐 금고 하나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그게 1번인가?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그래서 예비비 다 쓰고 해외 순방하는데 550억을 더 쓰고 내년도도 6천억 증액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막 쓰게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국민들이 지금 하루에 자영업자가 3,000명씩 폐업을 해. 망해. 하루에 한 곳씩 기업이 파산을 해. 청산하는 게 아니라 파산. 망해.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뭐 그냥 1, 2억은 돈으로도 안 버는가 봐. 왜 세수가 이렇게 결손이 나는데 가나에 1조 탕감해주고 인도네시아에 KF21 그런 거 없던 일로 하고. 야. 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뭐 한 128조, 140조 얘기하는 제 생각에 한 200조 될 것 같아. 작년에 한 게. 왜냐면 삼성이 가면 그 협력업체도 다 가거든. 그것까지 계산 다 하면 나는 200조 된다고 보는 거야. 거기다가 가서 미국인 근로자들 교육시켜주고 후생 복리까지 해주고 그 돌봄까지 다 해주는 조건이야, 이게. 그러고서 보조금 받는. 그거는 그것도 참 문제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미국은 노조가 강해서 자기들 일자리 뺏는 거는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거 딱 반대한다니까.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00명을 타이완에 있는 경험자들을 가게 해서 올해 초에 벌써 만들어 놔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못해.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500명을 입국을 해서 돌아가기를 하자 한
그 500명 안 된다. 미국 노조에서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국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TSMC는 공장 다 만들어 놓고 내년 연말부터 교육 1년 뭐 한 10개월 더 교육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그 2년이라는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공장은 28년도에 2년 후에 완전히 그 미국은 좀 심한 말이지만 거의 깡패야. TSMC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년도 하반기인가 일본 쿠로시마현에 이제 가동하죠. 독일도 가동해, 미국 애리조나 가동해. 그렇게 이제 공장 다 해외로 나가죠. TSMC 대만이 중국이 함부로 왜 못해요? TSMC 때문에 못하는 거야. 물론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TSMC 때문이지. 50%는 제가 봐도. 물론 하나의 국가다 중국은. 그런 마인드가 일본이지만 TSMC를 중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미국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TSMC가 대만에만 있으면 미국이 방어를 엄청 많이 해주겠죠. 뭐 근데 뭐 세계 각곳에 이렇게 해놓으면 TSMC는 이제 협상할 게 없는 거예요. 협상력을 잃지. 거기 본사 폭파돼도 다 돌아가잖아요. TSMC 대만에 없어도. 그러면 자기 보호수단이 없는 거야, 대만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좀 위협하다 하면 함대 보내잖아요. 트럼프는 그 대만 위협한다고 중국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관세 100%할 거, 야, 관세 200%로 올려. 보내지도 않고 그냥 관세로 그냥 200% 올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 함대 이동하는데 기름값 많이 들고 하니까 보내지 말고 그냥 관세로 올려버려. 이 스타일 자체가 틀리잖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트럼프 일기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바이든 대통령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 주가로 트럼프 때는 한 49% 올랐어요. 바이든 때는 지금 한 14% 빠졌는데 그 왜 그렇게 됐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뭐 코로나가 중간에 또 있었고 해서 변수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바이든이 참 약은 사람이죠.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없고 바이든은 그 부통령도 해보고 해서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노련하게 대만, 한국을 싹 빼먹은 거야. 트럼프는 무대뽀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트럼프 때는 49% 오르고 바이든 때는 14% 빠졌어요. 뭐 보조금 줄이 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했어도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 보조금 주고 우리 미국에 투자합니다. 뭐 실상은 주식 지금 14% 빠졌고 트럼프 때는 49% 올랐다니까. 트럼프도 바이든한테 배워가지고 정책을 아마 이제 바꾸었죠. 무대보로 안 하고. 그래서 더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기획재정부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국가재정을 왜 그렇게 하셔? 지금 자영업자들의 손길을 좀 뻗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업들, 중소기업들 정말 힘듭니다. 한계기업들 경쟁력 있는데 은행빚이 많아서 파산해야 될 곳, 그런 것들은 보듬어 주고 새싹을 또 키워야죠. 스타트업 민간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연구개발비 R&D 줄이지 말고 법인세 14조면 우리나라 작년도 R&D 예산이 28조였어요. 50%야 50%. 14조면 세수 부족 법인세에서. 윤 대통령 5년 동안 법인세가 들거칠 게 뭐 어떤 신문에서 언론에서는 280조 정도 덜 거칠 거라고 예상도 했더라고요. 저성장기의 감세 정책 제고 한번 해보시고 재정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